저는 패스트 소프트에서 솔루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영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조금 피곤한 시간이죠. 이제 1시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금융권에서 가장 큰 화두, 저희가 만나본 많은 고객분들의 화두는 윈텐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굉장히 급하다. 연말에도 굉장히 일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윈텐을 그렇게 힘들게 업그레이드하고 계시고 많은 비용을 쓰고 계신데 윈텐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윈7처럼 운영하면 되지 라고 얘기를 주시거든요. 근데 윈텐과 윈7은 기본적인 아키텍처, 관리 방법, 보안 방법, 활용, 거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호환성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세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은 설명 못 드리지만 윈텐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윈텐을 어떻게 보고 있냐, 첫 번째 세션입니다. 첫 번째, 이런 키사에 가시면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바이러스 백신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윈7에서 윈10으로 올라가야 되냐? 두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키사에서는 그래 윈도우 10을 올리는데 그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MS에서 계속해서 XP에서 7을 올리라고 하고 7에서 윈10을 올리라고 하고 뭐 어느 시간 되면 업데이트를 안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선택지가 있으면은 윈도우가 아니면 리눅스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현재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그거죠. 윈10과 윈7은 단지 그냥 숫자만 바뀐 거 아니냐. 그래서 윈7이 MS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윈10으로 올리는 거지. 윈10과 윈7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윈도우 10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현재 전반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윈10 업그레이드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일단 업체가 나옵니다. 윈텐을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업체가 나오고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성의 극대화. 두 번째, 데이터의 보호. 세 번째가 원활하게 전환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내가 윈텐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면은 10% 이상은 절대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걸 보고서 내가 왜 윈텐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윈텐만 업그레이드 하면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다 해결될 수 있어. 윈텐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윈텐을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고 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러면 글로벌하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윈텐에서 변화된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윈텐은 기본적으로 윈7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보안 향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MS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향후의 윈도우 OS 환경에서는 서드파티의 보안 제품이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게 MS의 전략입니다. 이거는 MS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MS는 예전에 지원하지 않았던 다양한 보안 제품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들이 아마 알고 계신 디펜더입니다. 디펜더는 안티바이러스, 안티마레어,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 되어 있는 ATP까지 통합된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얘는 바이러스 제품을 대체하고 있고요. 마레어 제품을 하고 있고요. 일부 머신러닝 제품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트너의 바이러스 제품 중에 가장 리딩에 있는 제품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MS는 1년에 10억 달러, 1조 이상의 비용을 보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거죠. MS가 1조 이상을 보안에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윈7과 윈10은 굉장히 많은 보안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비트라커, 엠밤, 랩스, 시큐어부트,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아마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것들이 현재 지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셔널로 지원되고 있고 미래에 지원될 거고 또 이거는 제가 올해 중순 버전이기 때문에 현재는 또 새로운 버전들이 보안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0은 뭐냐? 우리가 단순하게 윈7에서 윈도우 10을 업그레이드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윈7에서 윈도우 10을 업그레이드한 순간 윈도우 10에 맞는 전략, 윈도우 10을 이해해야 되고 활용해야 되는 또 다른 숙제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윈도우 10 보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예전에 저희가 윈도우라고 하면은 제가 OS를 구매하는 거죠. 윈도우를 깝니다. 설치했죠. 그러면 MS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MS의 제품은 끝났고요. 거기에 서드파티 제품들을 제가 잘 라인업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윈도우 환경을 보완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단말을 하나 설치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보안 제품들이 설치됐죠. 그때 누구나 봤을 때 시장에서 좋은 제품들을 잘 선택해서 샀으면은 보완이 되는 환경이었다라고 보면은 현재는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갈 때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은 클라우드 환경이 너무 아웃 오브 박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 파이어월이 있다고 하는데 그 파이어월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을 올리려고 할 때 클라우드 업체들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클라우드 플랫폼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해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바꿔주지 않거든요. 그것처럼 윈도우 10 환경도 예전에 단순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에서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 플랫폼의 핵심에는 다양한 보안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예전처럼 윈도우를 사서 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윈도우 위에 설치해서 보안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윈도우 10이 가진 가장 큰 변화입니다. 큰 변화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윈도우 10 마이그레이션 업그레이드는 큰 이슈가 있었죠. 이미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있었고요. 근데 국내는 현재 올해 굉장히 이슈가 있죠. 늦어졌죠. 굉장히 늦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보안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큰 이슈겠죠. 우리가 윈도우는 대부분 단말 환경을 차지하고 있고요. 단말은 굉장히 다수가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AD라는 서비스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듣게 되실 겁니다. 얘는 어떤 거를 하는 서비스냐면 첫 번째 권한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통합 인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통합 인증을 통해서 OS에 대한 인증뿐만 아니고요. 네트워크 장비, 그 다음에 방화벽 장비, 그 다음에 서드, 리눅스까지를 다 통합 인증할 수 있는 표준 아키텍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AD는 통합 인증을 해주는 영역에서 마켓 리더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디펜더, 파이어월, 그 다음에 로컬 정책처럼 다양한 보안 요소들을 통합으로 관리해주는 게 기본적인 윈도우 10의 아키텍처입니다. 여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보안 요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D는 윈도우 2000부터 출현을 했는데 가장 큰 변화가 언제 있었냐? 단말 기준으로 윈도우 10이고요. 서버 기준은 2016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10을 설치하게 되면 서버를 2016으로 올리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같은 쌍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2008부터 보안 영역에서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2003부터 계속해서 사용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근데 국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히 금융사에 많이 가보면요. AD를 구축 안 한 사이트도 굉장히 많고요. 구축돼 있어도 굉장히 지역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쓰고 있어도 사용하고 있어도 굉장히 낮은 레벨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해외에서는 예전부터 사용되고 있고 발전되어 와서 얘가 보안의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다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가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4가지 카테고리 중에 가장 첫 번째 핵심이 A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저 클라우드로 가든 아마존 클라우드로 가든 MS 플랫폼을 쓰시는 한은 AD라는 거는 가장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저 클라우드에서는 얘를 애저 AD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윈도우 보안의 핵심은 첫 번째 액티브 디렉토리고요. 두 번째는 그룹 팔릿이라고 하는 GPO입니다. GPO를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요. GPO는 총 몇 개가 있냐? 12,000개의 GPO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환경은 GPO를 통해서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보안, 관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한 GPO는 많이 쓰는 것들이 한 1,800개가 있다고 하고요. 전체가 4,000개 정도의 GPO, 보안 설정 값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D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AD와 GPO가 핵심이고요. 그래서 AD 서비스는 안전하게 구성돼야 되겠죠. AD에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전하게 서비스돼야 되고 GPO는 효율적으로 활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보안의 핵심을 얘기 드리면 첫 번째는 액티브 디렉토리와 GPO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 GPO를 통해서는 아까 얘기 드렸던 디펜더, 파이어월, 로컬 팔리시, 그 외의 모든 보안 제품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그 컨트롤의 중앙 서비스를 통제하는 것은 AD고요. 그래서 AD는 중요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영돼야 되고 GPO는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윈도우 10 관리, 보안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 어떻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사에서 올해 3번의 분석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국내에 AD를 통한 해킹 사례입니다. 랜섬웨어 사례고요. 3번이나 있었다는 거는 키사 레포트 사상 굉장히 좀 유례없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일 주제로다가 2개월 이내에 3건의 분석 보고서가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AD에 인식이 낮다 보니까 AD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킹을 하거나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등의 위협 행위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보안의 가장 큰 첫 번째, 이거는 키사 발표입니다.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기반 환경에서 가장 큰 보안의 이슈는 뭐냐면은 원격 코드 삽입이라고 하는 해킹을 통해서 권한을 탈취하고요. 탈취된 권한을 상승시켜서 높은 권한을 획득해서 정보를 빼내고 유출하는 형태가 가장 큰 보안의 위협이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핵심은 권한 상승입니다. 모든 데이터 유출의 첫 번째는 계정이 탈취돼야 되고요. 그 계정에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저장되냐? 이게 AD에 저장되는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D 서비스는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면은 안전하게 운영돼야 된다는 겁니다. 서비스의 보안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키사에서 가지고 있는 서버 보안 가이드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버전입니다.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현재 2020년도잖아요. 우리가 IT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이 틀렸어요. 올해가 틀리고요. 올해 초와 지금이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2020년도에 새로운 OS를 보완할 수 있냐?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현재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만족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보안 이슈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예전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만 하면 보안이 될 거라고 우리가 개런티 할 수 있냐? 이런 컴플라이언스만 만족하면 우리가 보안할 수 있냐? 보안 제품, 좋은 보안 제품을 사면 우리가 보안할 수 있냐?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윈도우 10, 그러니까 윈도우 환경에서 해줄 수 있는 보안과 서드가 해줄 수 있는 보안은 완전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문이 있잖아요. 옆에다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저 문에서 굉장히 능숙한 보안 가이드 요원이 사람들을 탐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지 아닌지. 근데 새로운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아무리 훌륭한 보안 가이드가 있어도 이상한 사람을 탐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위협이 되는 사람이 다른 문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윈도우 보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인프라의 입장에서 해줘야 될 롤이 있고요. 거기에서 부족한 것들을 서드가 대신해주는 영역으로 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다양한 보안 제품이 있지만 현재 윈도우 기반에서 윈도우
MS가 제공해주는 보안 제품과 동일한 형태의 제품들이 시장에서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면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냐? 요거는 첫 번째는 NIST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의 키사라고 부르죠. 첫 번째 NIST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세 번째는 호주고요. 네 번째는 UK입니다. 캐나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나라에는 모든 컴플라이언스가 윈도우 10 환경에 맞게 이미 다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MS도 제한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MS가 지금 시큐리티 센터라고 하는 별도의 서비스를 만들었고, 여기도 이제 MS 부스 있죠. 그죠? MS 부스. 시큐리티 센터라는 게 있고, 윈도우 10의 버전별로 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만든 윈도우 10의 빌드 1809 버전에는 이렇게 GPU를 통해서 보완을 해라고 가이드되고 있는데, 고객들이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MS에서는 어떻게 가이드하고 있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10 1809 버전, 윈도우 서버 2009 버전에 대해서 시큐리티 베이스라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윈도우 서버만 있는 게 아니고 오피스, 윈도우 엣지, 윈도우 익스플로어, 윈도우 디펜더, 윈도우 파이어월 같이 개별의 서비스에 대한 모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IST입니다. NIST는 이미 미국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은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컴플라이언스에 맞게 윈도우 10을 해야 되고요. 이거에 맞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룹 팔리시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세팅해서 윈도우 10 환경을 보완할지에 대한 컴플라이언스가 이미 작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세팅하는 프로그램까지를 다 배포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컴플라이언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트너입니다. 가트너는 이미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8년 9월에 윈도우 10에서 어떤 보안들이 인해스됐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했고요. 그전에도 굉장히 많은 세미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우리가 윈도우 10 환경을 쓰고 있는데 윈도우 10 환경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벽 같고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MS가 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영역에서 MS가 리더였죠. 이 엔드 프로텍션의 가장 첫 번째는 단말 보안이고요. 그 단말 보안의 핵심은 GPO와 AD로 이어지는 라인이고요. 그 핵심 요소들은 아까 얘기했던 디펜더나 파이어월 그런 것들, 다양한 윈도우 서비스가 기반이 돼서 단말 보안 영역에서 MS가 랭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은 저희는 솔루션을 판매하는 솔루션 프로바이더죠. 근데 최소한 윈도우 10을 고민하고 계시고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많은 비용과 시간을 윈도우 10에 쓰고 계신데 윈도우 10을 어떻게 운영하고 보완할지 윈도우 10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지에 대한 전략을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략 하에서 우리의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할지, 우리가 쓰고 있는 서드 툴은 어떻게 향후에 운영할지, 거기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은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그런 부족한 점을 메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전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자분들,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지금 클라우드 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제가 직접 해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요건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동일하게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플랫폼으로 가다 보니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좀 어떻게 보면은 손쉽게 보완하는 세상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하실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것들이 이제 솔루션 업체들이 솔루션과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데 그럼 캐스트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 기반 환경 구축입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얘를 관리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반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요. 기반 환경 구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AD라고 하는 통합 관리 체계를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AD라는 관리 체계가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안전, 시큐어한 환경을 구성하는 게 첫 번째고요. 얘를 통해서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얘가 목적이죠. AD를 구축한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목적이고요. 첫 번째는 정책 수립이죠. 정책 수립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MS가 가이드하는 것을 베이스라인을 해서 각각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형태, 어플리케이션, 데스크탑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팔리시 정책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활용 시스템, 이렇게 AD로다가 계정 정보가 통합이 되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윈도우 자원뿐만 아니고 네트워크 자원의 통합 인증을 할 수가 있고요. 방화벽 자원의 통합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삼성 같은 경우는 AD를 통해서 방화벽의 통합 인증을 하고 있고요. 그럼 왜 AD를 통해서 방화벽의 통합 인증을 하냐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사용자를 인식하는 단위는 IP였거든요. 근데 IP는 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인식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오는 정보는 IP잖아요. 그거를 아이디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AD를 통해서 자동으로 인식해주는 인티그레이션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불리는 모든 방화벽들은 AD 연동이 지원되고요. AD 연동을 하면은 자동으로 아이디를 매핑해서 그 사람의 아이디 기반에 연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방화벽에서 AD를 구축해서 연동하는 통합 인증을 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체계 확대는 기존의 윈도우에서 리눅스, 윈도우에서 매킨토시처럼 다른 OS 환경으로 확대하는 거고요. 여기에 전제는 뭐냐? 우리가 AD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면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안전해야 됩니다. 모든 정보가 통합되면 효율적인 관리는 가능하지만 보안에는 리스크를 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보안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편리하고 가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책을 만들었는데 PC 500대의 정책을 적용했어요. 그럼 이 정책이 정상적으로 적용됐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검증되지 않으면 또 다른 보안의 홀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시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반 환경 구축은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기반 환경을 구축하고요. 보안 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통합 인증 체계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키는 액티브 디렉토리 기반으로 통합 인증 체계를 만들고요. 그 만들어진 통합 인증 체계를 시큐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캐스트가 솔루션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시큐한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는 AD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다른 형태로는 AD 서비스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 기반으로 아까 얘기한 윈도우의 환경을 관리하시기 위해서 AD로 다양한 중요한 정보들이 통합됐을 때 AD를 충분하게 활용해도 보안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활용 체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그룹 팔레시라고 하는 정책을 하는 겁니다. 얘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400개 정도의 정책이 있고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책이 있고요. 그것들을 고객의 환경에 맞게 가이드를 해주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솔루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룹 팔리시의 관리 체계를 솔루션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가시성 있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해주는 솔루션, 그거는 퀘스트의 역할이고요. 여기에 다양한 컨설팅, 고객의 어떤 관리적인 것들에 대한 교육 같은 거는 저희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파트너를 통해서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퀘스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AD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보안은 접근입니다. 누구나 다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높은 권한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접근을 제어해야 되고요. 권한을 제어해야 되고, 세 번째 데이터 변경에 대한 감사, 실시간 감시가 돼야 된다라는 걸 통해서 첫 번째는 실시간 사전에 대한 보안 체계를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 감시 및 대응 체계, 네 번째는 활용 체계를 만드셔야 된다라는 게 큰 정책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보안이고요. 실시간 감지, 그 다음에 관리 체계입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가 총 4가지 솔루션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저희는 처음에는 더 많은 솔루션들을 라인업을 했는데요. 국내에서 AD, 윈도우 10, GPO 같은 개념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저변이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 확대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위쪽 두 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쪽은 AD 서비스에 대한 보안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윈도우 PC 권한 상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금융 쪽의 컴플라이언스죠. 단말에서 관리자 권한을 삭제하는 컴플라이언스 대응 용도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AD 통합은 윈도우 환경 뿐만 아니고 리눅스나 매킨토시 환경도 윈도우와 똑같이 AD에 통합해서 통합 인증과 정책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AD 서비스, 그 다음에 단말 보안, 그 다음에 GPU를 통한 활용체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 금융권에서 윈도우 10 환경을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솔루션, 두 번째는 날리지가 있는 기술 지원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전제가 돼야 되고요. 예를 통해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우리가 AD 시스템은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안을 개런티하면서 구축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높은 보안을 개런티해 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얘는 AD는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D가 확대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솔루션 업체고 이거를 전문화로 하고 있는 회사는 얘를 어떻게 고객이 편하게 관리, 보안의 사각지대 없이 관리할 수 있는지를 제안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두 번째가 관리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관리 영역 확대입니다. 얘를 통해서 얘는 기반이 뭐가 되냐? 글로벌 트렌드, 그 다음 MSA 정책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하고요. 그리고 얘를 통해서 사용하고 계신 환경에 맞는 최적의 그룹 팔리시 정책, 보안 정책, 관리 정책, 운영 정책, 그 다음에 활용, 확대, 이런 전략을 통해서 윈도우 10 환경을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현재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시거나 이미 하셨거나 윈도우 10 환경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거나 윈도우 10 환경에 대해서 뭔가 전략을 세우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부스에 와서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제품이 아니고 윈도우 10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